매년 여름이 되면 똑같은 걱정이 시작됩니다.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데 전기세가 걱정되어 망설이게 됩니다. 하루 종일 더위에 시달리다가 결국 에어컨을 켜지만 다음 달 고지서를 받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 심지어 같은 브랜드의 에어컨을 사용하는데도 전기세는 집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집은 한 달에 3만 원도 안 나오는데 어떤 집은 12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에어컨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어컨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위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절약한다고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이 오히려 전기세를 더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름마다 에어컨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분들을 보면서 올바른 사용법만 알아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제대로 눌러도 24시간 틀어놓고도 걱정 없는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런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문통입니다. 이 작은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에어컨을 아껴 쓴다고 생각했는데 전기세는 오히려 더 올랐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는 전형적인 실수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요금이 폭탄처럼 나오는 진짜 원인은 사용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잘못된 사용 습관에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외출할 때마다 무조건 에어컨을 끄는 습관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굳이 틀어놓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30분 정도 마트에 다녀오는데도 1시간 정도 병원에 다녀오는데도 습관적으로 에어컨을 끄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오히려 전기세를 더 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버터형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에어컨은 꺼졌다가 다시 켜질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다시 가속할 때 연료를 가장 많이 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외출 후 돌아와서 에어컨을 다시 켜면 처음 몇 분 동안 실외기가 최대 출력으로 돌아갑니다. 뜨거워진 실내 온도를 원래대로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전력량은 평상시의 3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전기세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에어컨을 계속 켜둔 상태에서는 설정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실외기가 간헐적으로만 작동합니다. 일정한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90분 이하의 짧은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끄지 않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마트에 다녀오거나 병원에 잠깐 갔다 오거나 산책을 하고 오는 정도의 외출에서는 그냥 켜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출근처럼 몇 시간 이상 집을 비우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또 다른 흔한 착각은 제습 모드를 사용하면 전기세가 적게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바람이 덜 나오니까 전기를 덜 쓸 것이라는 추측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냉방이든 제습이든 실외기의 작동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전력 소모량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습 모드는 조용하고 바람이 적게 나오지만 실외기는 냉방 모드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면에서는 생각만큼 절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습 모드는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비가 오는 날이나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은 날에는 제습 모드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같은 온도라도 습도가 낮으면 더 쾌적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냉방 모드보다 약 2.7배 더 많은 습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습 모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습 모드를 켜는 것이 아니라 한두 시간 정도 냉방 모드로 실내 온도를 낮춘 다음 제습 모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원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습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여름철 집안이 눅눅하고 바닥이 끈적할 때, 땀이 잘 마르지 않아 불쾌할 때는 이 방법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더위를 식힐 때는 냉방 모드를, 습기를 제거할 때는 제습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무작정 에어컨을 끄거나 처음부터 제습 모드만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전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절약은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오래 틀어도 방안이 시원하지 않다면 바람 방향 설정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같은 평수, 같은 모델의 에어컨을 사용하는 두 집을 비교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한 집은 바람을 아래쪽으로, 다른 집은 위쪽으로 향하게 설정했습니다. 한 달 후 전기요금 차이는 무려 5만 6천 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기를 원합니다. 시원한 바람을 즉시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어컨은 사람에게 바람을 쏘는 기계가 아니라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계입니다. 차가운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고 뜨거운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는 기본적인 물리 법칙입니다. 이 원리를 무시하고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하면 냉기가 바닥에만 모이게 됩니다. 발은 시원한데 머리 쪽은 여전히 뜨거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에어컨 센서는 실내가 아직 덥다고 판단하여 실외기를 계속 돌리게 됩니다. 전기는 많이 쓰면서도 정작 시원하지는 않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에어컨 바람은 항상 위쪽, 천장 방향으로 향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천장으로 향한 차가운 바람이 부드럽게 내려오면서 실내 전체를 골고루 채우게 됩니다. 마치 대형 냉장고 안처럼 균등하게 시원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순환이 이루어져야 설정 온도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고 실외기도 적게 작동하게 됩니다. 바람 방향만큼 중요한 것이 에어컨 주변의 공간 구성입니다. 에어컨 바로 아래나 앞쪽에 큰 가구를 놓는 실수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장롱이나 냉장고, 큰 소파 등이 바람의 길을 막으면 냉기가 제대로 퍼지지 못합니다. 선풍기 앞에 벽을 세워놓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벽면 앞쪽에 장애물이 있다면 즉시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바람이 멀리까지 퍼져야 실내 공기 순환이 제대로 시작됩니다. 작은 배치 변화만으로도 냉기 순환이 완전히 달라지고 전기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기세를 올리는 것은 온도나 사용 시간이 아니라 잘못된 바람 방향과 설치 환경입니다. 지금 당장 에어컨 리모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 방향을 위쪽으로 그리고 확산 모드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전기세 절약 효과를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에어컨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기능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된 수백만 대의 에어컨 중 80% 이상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모컨에 있는 특정 버튼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90%의 사람들이 누르지 않는 그 버튼은 바로 자동 모드 버튼입니다. 에어컨 모델에 따라 오토,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에너지 세이브 등 다양한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기능은 동일합니다. 이 버튼이야말로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마법 같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켜면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 에어컨이 스스로 전력 소모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동안 에어컨을 켜놓아도 전기요금이 폭탄처럼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모드로 에어컨을 사용하면 무조건 최대 출력으로 작동합니다. 28도인 방을 26도로 맞추기 위해 엄청난 전력을 쏟아내고 26도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같은 강도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자동 모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에는 실외기 작동을 최소화합니다. 에어컨이 스스로 판단하여 적절히 쉬어가면서 운전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똑같이 시원함을 느끼지만 에어컨은 전력을 아끼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기요금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핵심 원리입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심지어 사람이 몇 명 있는지까지 파악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전합니다. 마치 숙련된 전문가가 옆에서 계속 조절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일반 모드로 한 달 사용한 집의 전기세는 93,000원, 자동 모드로 한 달 사용한 집의 전기세는 57,000원이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36,00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즉시 에어컨 리모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 오토, AI라고 적힌 버튼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없다면 모두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시면 화면에 절전, 에코, 스마트, 지능형 등의 표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도 없다면 리모컨의 기능 버튼이나 설정 버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0년 이후에 출시된 에어컨이라면 이 기능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AI 모드라고 해서 무조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AI 모드는 처음 30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AI가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온도를 자주 바꾸거나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면 AI가 잘못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온도를 자주 조절하는구나 하고 잘못 기억하여 나중에도 불필요하게 온도를 바꿔서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AI 모드를 켠 후 처음 30분 동안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점은 너무 오래된 에어컨의 AI는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5년 이전 모델들은 AI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온도 조절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형 에어컨은 일반 자동 모드가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AI 모드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했어도 개인의 체감 온도까지 완벽하게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1도씩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AI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집에 있는 사람 수가 자주 바뀔 때입니다. 손님이 오거나 가족 구성원이 외출했다가 들어왔다 할 때 AI 모드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혼자 거주하시거나 항상 같은 패턴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일반 자동 모드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수동 모드보다는 어떤 자동 모드든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리모컨의 마법 버튼을 찾아서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에서 바람은 계속 나오는데 실내 온도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창문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를 급격히 높이는 주범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직사광선입니다. 특히 남향 창문이나 베란다 유리창, 거실 통창은 하루 종일 태양열을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한번 들어온 열기는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커튼을 열어둔 채로 에어컨을 켜는 것은 마치 난로를 켜놓고 냉장고 문을 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내 온도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으니 에어컨 실외기는 계속 최대 출력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전기세는 폭탄처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햇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 실내 온도 자체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에어컨이 적은 전력으로도 원하는 온도를 쉽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빛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열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햇빛 차단용 암막 커튼이나 열 차단 기능이 있는 블라인드, 심지어 창문용 썬팅 필름도 효과적입니다.
실제 측정 결과 암막 커튼을 닫은 상태와 연 상태의 실내 온도 차이는 최대 3.5도까지 벌어졌습니다. 3도 차이라고 하면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에어컨이 작동하는 강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너지 효율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특히 거실이 넓고 창문이 많은 집이라면 에어컨 성능보다 햇빛 차단이 전기세 절약의 핵심이 됩니다. 햇빛을 막는 것만으로도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추측이 아니라 실제 측정기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햇빛이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반드시 창문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대에 들어온 열기가 저녁까지 집안을 달구어 놓기 때문입니다. 커튼 색깔도 중요합니다. 검은색이나 진한색 커튼은 오히려 열을 흡수해서 방을 더 덥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얀색이나 은색, 연한색 커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창문 쪽에 놓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뜨거운 바람을 방 안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창문 반대편에서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곧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창문에 암막 커튼 하나만 달아도 올여름 전기세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에어컨을 켜도 바람이 약하고 냄새가 나며 전기세가 갑자기 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필터입니다. 더러워진 필터 하나가 전기세를 2배로 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을 방문했을 때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필터를 열어보니 먼지가 까맣게 쌓여서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집에서는 3년간 필터를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전기세도 월 15만 원씩 나왔습니다.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한 후 다음 달 전기세는 7만 8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필터 청소만으로도 월 7만 원 이상을 절약한 것입니다. 더러워진 필터는 에어컨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스크를 여러 겹 착용하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 실외기가 더 세게, 더 오래 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기를 2배, 3배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냉방 효과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필터를 통과한 공기는 제대로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더 오래, 더 세게 틀어야 하고 전기세는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필터 청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에어컨 전원을 끄고 앞면 커버를 열어서 필터를 꺼냅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닦아주고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군 다음 그늘에서 완전히 말립니다. 완전히 마른 후에 다시 끼우면 됩니다. 전체 과정이 10분이면 충분합니다. 20분이 한 달에 5만 원을 절약해주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청소해야 할까요? 2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름철에는 먼지가 빠르게 쌓입니다. 특히 창문을 자주 열지 않는 집에서는 실내 먼지가 더 많이 필터에 달라붙게 됩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시면 습관을 만들기 쉽습니다. 첫째 주, 셋째 주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시면 됩니다. 필터 청소를 제대로 하면 에어컨이 훨씬 조용해집니다. 냄새도 사라지고 바람도 더 시원해집니다. 무엇보다 전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10분 투자로 월 5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면 이보다 확실한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에어컨을 아껴 쓰고 올바른 버튼을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절약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에어컨 사용 전기세를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집에 냉방 가전제품이 있는 가정이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신청하면 여름철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2인 가구는 약 40만 원,
3인 가구는 53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에너지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올해는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과 같이 소득 기준에 맞는 가구 중에서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등록장애인, 희귀질환자, 한부모 가정 등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됩니다.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챙겨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하는 데 3분이면 충분합니다. 지원금은 여름철 냉방비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까지 포함되므로 1년 내내 전기요금을 아끼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할인 혜택이 아닙니다. 여름철 전기세가 거의 사라지는 수준의 정책 지원입니다.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을 때 확실히 챙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확실하지 않으시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주변에 대상자가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시고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따라하신다면 에어컨을 켜는 순간에도 전기세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으로 매달 수만 원씩 낭비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외출할 때 에어컨을 켜두는 적절한 타이밍을 아는 것, 냉방과 제습을 상황에 맞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방법,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자동 모드 버튼, 햇빛 차단의 중요성과 필터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정부의 70만 원 지원 제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들은 이 내용들을 바로 지금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정보를 아직 모르고 계신 가족, 형제자매,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보낸 정보 하나로 한 가정의 여름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의 여름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면서도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전기세 걱정 없이 건강하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여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여름이 더는 전기세 걱정으로 무거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